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임장 또 잘 다녀오셨다고 네, 얘기를 임장 다녔어요.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 물건 일단 좀 네.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네. 어디에 있는 매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주사한 거는 부천 네. 역곡역 네, 인근에 네. 있는 빌라를 봤어요. 네. 그래서 2003년식이고요. 네, 그리고 다세대 빌라고 대략 10평 정도? 저도 부천 쪽을 많이 임장을 갔었는데 거기가 인천과 서울을 잇는 그런 다리의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괜찮고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저가가 1억 이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만 잘 나온다면 충분히 입찰을 해볼 만하고 잔금 계획이라든지 네.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께 1억 3천에서 9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입찰을 하실 거잖아요. 네. 어떤 자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출이 안 나온다고도 많이 하셨는데 나오더라고요. 대략 한 감정가의 70, 차액가의 90 정도 12월 네. 초 기준으로 그쵸. 봤었을 때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하는 시점에 풀리게 돼가지고 네.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실거주 그죠. 요건이 붙어서 사실 사실 좀 고민이에요. 그쵸. 투자자 입장에서는 몸은 하나니까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뭐 실거주라고 하면 70에서 90까지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썸너지님은 어짜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실거주가 어려우실 텐데 네. 선생님한테 말씀 안 드렸던 게 제가 숨겨놨던 비상금이 있어서 네네. 그거를 조금 네. 해서 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계속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전세 입자를 우린 받을 거잖아요. 네. 받게 되면 이 투자금이 더 불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3개월, 길게는 뭐 4개월 정도만 빌리시는 돈을 네.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건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를 제가 네.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 전입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뭐 대출이 70, 90까지 나오니까 1억에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20% 정도 투자금이 있으면 그러면 2천만 원이죠. 네. 거기에 뭐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가용할 수 있는 1천만 원이 더 있는 거고요. 2천만 원이 들었으니까. 하나지님은 실거주가 어려우니까 그 대출은 활용이 어려우신 거고 네. 지금 다른 데서 자금을 단기로 네. 융통하셔서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거를 대출이 아파트랑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로 가거나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은 보통 대출이 나오는 오피스텔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빌라가 경쟁률이 오히려 더 낮아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잔금만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되시면 입찰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곡 근처는 임차 수요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계약도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그죠? 그래서 조사 임장까지 갔다 네. 오셨는데 그 얘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화조사를 네. 10군데 정도 네. 했었어요. 네네. 전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비슷한 연식은 대부분 1억에서 1억 1천 정도를 보고 있고요. 1억에서 그리고 1억. 네, 네. 제가 확실히 선생님 말씀처럼 임장을 가야 된다라는 이유가 확실해진 게 제가 갔었을 때는 바로 옆에 빌라 이게 지금 매물이 나와가지고 네, 사진 여기에 나오는. 네네 2층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1억 3천에 나와 있었고 매매가로. 네, 네. 근데 제가 여쭤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서는 또 역시 1억 3천에 맞춰진다고 전세가 1억 3천에 맞춰질 수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빌라여가지고. 비교 대상이 딱 되고 네, 입지는 아예 똑같은 거니까 네. 내부는 그렇다 치고 건물 상태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관리도라고 해야 되나? 네, 일단은 옆에 빌라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분리수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분리수거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계단이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따로 그 음식물 쓰레기 네네네. 함 같은 것도 따로 있었고 좋았던 거는 뭐 CCTV 설치라든지 네. 혹은 그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네. 차량 번호 같은 거를 기입을 해놓고 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자기 건물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옆에 있는 게 그렇게 비교가 되니까 입찰하는 물건이 더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다만 이제 네. 조망권이 조금 아쉬웠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저는 세를 줄 거고 네. 그리고 수리를 잘 하면은 좋지 않을까. 사실 부천에 1억 이하 중에서 모든 거를 사실 갖출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려는 분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면서 왜냐면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네. 주변에 비해 그렇기 때문에 뭐 해가 좀 안 들고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해가 안 드는데 가격도 비싸면 안 들어오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협곡 주변에는 앞으로도 뭐 호재라든지 이런 것도 네. 많이 있어서 단기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 거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인천 쪽에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근데 그 중간에 부천을 거쳐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부천도 자연스럽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나가서 뭐 역공역 주변까지도 살펴보고 오신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저는 경매가 진짜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를 주면 대출도 다 갚는 거고 네. 나가는 대출이자도 없고 재산세 정도는 뭐 전세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를 또 올려받을 수도 있고 근데 뭐 1억 이하니까 재산세가 뭐 10만 원도 안 나올 거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네. 입찰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부천 쪽에 최저가가 1억 이하까지 떨어진 게 많이 없는데 잘 찾으신 것 같고 물건 자체도 괜찮아 보여요. 역공역까지 8분이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0분 내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도 훌륭하지만 저는 가격도 1억 3천 아까 물건 보셨다 네. 그랬잖아요. 저는 근데 이거 수리까지 하실 계획이라면 제 생각엔 1억 4천에서 5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만 낙찰이 되면 일단 좀 높게 내놓으시고 네. 점점 깎는 방법으로 좀 네. 높게 네. 받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전세를 높게 받아야 네. 나중에 매도할 때도 전세값 이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전세값을 낮게 하면 얼마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매도를 할 때. 뭐 당장 매도를 하실 계획은 없지만 이 물건을 입찰을 하실 거죠.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대략적인 뭐 생각하고 계신 가격, 입찰 가격이 있을까요? 네, 제가 대략적으로 세금 뭐 내야 될 뭐 취득세라든지 취득세. 법무비 뭐 네. 이런 거 포함하고 또 수리비까지 포함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약간의 음. 시세 차익 정도를 그렇죠. 플러스를 네네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한 1억 천 최대 1억 천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가기 전에 되도록이면 정해놓고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가서 흔들려가지고 바꾸면 꼭 네.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억 2천 아래로는 네. 아래 괜찮은 것 같아요. 1억 2천이면은 뭐 취득세 2% 정도 납부하면 300만 원 나올 거고 네. 뭐 수리비 한 500만 원 정도 네. 하면 그게 1000만 원 정도. 그럼 합치면 1억 다 들어가는 1억 이제 3천. 비용이 1억 3천. 네. 거기에 전세를 1억 4천에 두면 1000만 원 정도는 늘어나는 거네요. 여기는 앞으로도 괜찮아질 동네이기 때문에 뭐 네. 조금 높이 쓰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괜찮고 건물도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건물에서 오는 하자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죠. 뭐 물이 네. 샌다거나. 네, 일단은 엄청 건물이 깨끗했었고요. 그리고 주민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다 좋다라는 말씀만 하셨고 네, 부동산에 계신 분도 그렇고 저기 주민분도 그렇고 네. 여기는 전세가 없어요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높게 내놔도 계약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어차피 그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높게 받아도 네. 들어오시는 분은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1000만 원 올린다고 해서 내 돈 1000만 원을 늘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출이 80%면은 800만 원 나올 거니까 200만 원 정도만 더 얹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요. 1억 4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사한 거에 의하면. 네. 그 이후 소식도 네. 계속 전해주시죠. 네, 꼭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낙찰돼서. 낙찰이 됐으면 좋겠는데 폐찰이 되더라도 네. 어쨌든 배우는 과정이고 네. 폐찰이 있기 때문에 낙찰 받았을 때 또 되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폐찰이 네. 돼도 네. 응원하고 저도 입찰장에 같이 갈 거니까 네. 가서도 한번 응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